좀 도와주겠나? 은행에선 무슨 사연이 일어났을까요? 겨울 아침의 공기는 얇은 유리처럼 차갑고 투명했습니다. 은행 유리문은 밤새 얼어붙은 손잡이를 달고 있었고,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은 문턱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의 회색 타일은 그의 다른 신발 밑창에서 났던 미세한 흙먼지를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대기번호표를 뽑는 작은 기계가 가늘게 삐 소리를 냈고, 줄에 선 사람들은 짧은 한숨을 뱉으며 휴대폰 화면을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통장을 가슴 쪽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손바닥에 펼쳤습니다. 통장의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글씨는 햇볕과 시간에 발에 더 이상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통장을 꼭 쥐고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러 온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창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도현이었습니다. 신문마다 오르내리던 대기업 회장, 수많은 회의실에서 결제 서류를 넘기던 사람.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호칭과 서류를 문 앞에 내려놓고 들어온 듯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감추기라도 하듯 해진 모자 끝을 더 깊숙이 눌렀고 코트깃을 세워 바람이 스미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잠깐 그를 스쳤다가 이내 무심해졌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분 또 오셨네. 누군가는 팔꿈치로 동료를 건드리며 통장 그거 또 안 된다고 하던데라고 속삭였습니다. 노인은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번호표의 붉은 숫자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창구 안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목소리의 주인은 지은이었습니다. 단정한 묶음머리, 서류를 정리하는 손짓, 고객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는 태도. 그녀의 눈빛은 바빠도 급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가진 여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가 통장을 내밀며 낮게 물었습니다. 이 통장 아직 쓸 수 있나? 지은은 통장을 조심스레 펼치고 노인의 손등을 스치듯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트고 갈라진 피부, 겨울 바람이 남기고 간 얇은 상처들. 그녀는 잠깐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손이 많이 차가우시네요. 옆에 앉아 계세요. 지은은 내부 시스템을 열어 계좌를 조회하려 했습니다. 오래된 통장은 몇 단계의 추가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작은 모래시계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았고 대기열에 있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그 사이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정수기 쪽으로 갔습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사람을 먼저 보자. 돌아온 그녀는 노인 앞에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드셔요. 오늘은 유난히 추워서요. 노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가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열이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처럼 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지은은 더 크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형식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엔 계산이 없다. 달라는 말도 재촉도 없다. 그는 그 생각이 이상하게 낯설고도 편안했습니다.
멀리서 지점장이 지나가다 노인을 힐끔 보더니 지은의 자리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통장이면 절차가 조금 번거로울 거예요. 필요하면 제가 승인 넣을게요. 지점장의 말에 지은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먼저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진행해 볼게요. 그녀의 태도는 누굴 상대로도 변하지 않는 약속 같았습니다. 노인은 그 태도를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가 확인하려는 건 잔액이나 이자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 대기 화면의 회전 아이콘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다른 창을 열어 과거 기록을 조회하고 내부 서버의 보관 테이블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통장은 시스템의 세대가 바뀌면서 여러 단계의 변환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정 식별자와 고객 정보가 별도의 저장소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몇 겹의 문을 차례대로 열어 안쪽의 실제 데이터에 닿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다듬고 화면에 뜨는 알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깜빡이는 횟수까지 줄였습니다. 주변은 붐볐고 창구벨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지만 그녀의 집중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컵 가장자리에 입술을 살짝 대고 따뜻한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종이컵의 얇은 벽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는 손끝에서 팔뚝으로 어깨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통장의 표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지점명, 오래전에 바뀐 로고, 거의 흐릿해진 개설 날짜. 그 위로 지나간 세월의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오늘 여기까지 왔을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약혼녀. 화면 너머로만 보았던 이름. 식탁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아버지, 그 사람은요, 돈을 보고 웃지 않아요. 아들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보아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보관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이름을 찾은 뒤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질의를 띄웠습니다. 어르신, 신분증 있으실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주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지은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거래하셨던 지점을 기억하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오래된 지점 이름을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 지점의 코드를 검색해 과거 거래 이력을 불러왔습니다. 작은 창이 하나 더 떴고 거기에 익숙한 이름이 다시 찍혔습니다. 최도현. 그녀는 화면을 잠시 더 들여다보며 틀림없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순간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출금이든 이체든 절차대로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알아본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몰라도 상관없었던 것인가. 둘 중 어느 것이든 노인은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점심시간 다 되어가요. 빨리 처리하고 보내요. 지은은 여전히 같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서두르면 틀려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승인 요청을 지점장에게 전송했습니다. 곧이어 돌아온 승인 알림에 그녀는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문구를 입력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익숙하고도 단단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기억했습니다. 고객의 말을 자르지 않는 태도, 의자를 권할 때 손바닥을 펼치는 동작, 화면을 볼 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 그는 자신이 많은 회의실에서 보아온 좋은 직원의 기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을 고쳐 썼습니다. 좋은 직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승인이 떨어지자 오래된 계좌의 잔액과 보류 상태가 차례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설명을 준비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화면 한가운데 회색 박스가 떠오르더니 고객 정보 요약에 익숙한 이름이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최도현 주요 주주본점 특별관리. 지은은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이 커졌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노인에게 천천히 말했다. 확인되었습니다. 절차는 모두 진행 가능해요. 말투는 평소와 같았고 호칭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따금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숫자를 알고 나서 달라지는 말투, 의자 깊이가 달라지는 대화, 웃음의 각도가 바뀌는 표정.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지은이라 했나? 네, 맞습니다. 내 아들이 자네를 사랑한다더군. 창고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얇아진 듯 펄럭였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멈추고 멀리서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지은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럼 회장님, 노인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 왔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리를 보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의 무게, 어려운 이들을 향한 눈빛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문장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오래전 자신이 썼던 연설문의 문장들을 떠올렸습니다. 말은 길었고 논리는 완벽했지만 어쩐지 마음에 닿지 않던 그 문장들. 지금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그 어떤 장황한 표현보다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느린 속도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네. 주변의 속삭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군가는 회장님이셨어? 라고 놀랐고 누군가는 저 직원 대단하네라고 감탄했습니다. 지점장은 멀리서 상황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려다가 지은의 표정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표정에는 과잉이, 흥분도 불필요한 겸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평평한 호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평온함이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파도를 타는 쪽에 있었고 누군가의 호수 위를 흔들어 놓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는 호수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물결이 가라앉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정리된 통장을 다시 건네며
필요한 안내를 한 조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통장의 교체 절차, 신분증 재확인 일정, 추가로 필요한 서류 목록, 그리고 노인이 원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 번호까지. 노인은 그 안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생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어르신, 어려우시면 여기로 다시 오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노인은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다시 와보지. 그의 대답은 시험의 종료 선언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던 그날 오후 노인은 바람을 맞으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손바닥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컵을 쥐었던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죠.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란 게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그날 저녁 집 식탁에는 묵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녀오셨어요? 노인은 말없이 국을 한 숟가락 떠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다녀왔다. 내가 말한 대로 그 아이를 직접 봤다. 아들은 긴장한 눈빛으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땠어요?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직하더라.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더군. 식탁 위의 불빛은 잔잔했고 그들의 대화는 오래된 나무처럼 느릿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가르쳐 준 게 많아요. 은행 창구에서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만 그녀는 늘 같은 온도로 사람을 대했어요. 노인은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 나도 회사에서 수천 명을 만났지만 사람의 얼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몇 안 되더군. 그날 밤 노인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지만 진심은 여전히 느린 속도로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 내 아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겠구나. 신 5초 대화 고백. 며칠 뒤 지은은 은행에서 퇴근하려던 참에 작은 봉투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장 도현이 남긴 초대장이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합시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남겼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서 마주한 두 사람. 오늘의 도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고마웠네. 내 모습을 몰랐을 텐데도 진심으로 대해주었지.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가 오든 저는 고객을 사람으로 보려고 합니다.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요즘 보기 힘들어. 내 아들이 왜 자네를 사랑하게 됐는지 오늘 확실히 알겠네. 지은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진심을 믿어요. 아버님처럼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합니다. 잠시의 정적 후 도현은 진심을 담아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난 자네를 시험하러 갔지. 하지만 결국 내가 배운 사람이 되었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자네 덕분에 깨달았네.
그의 목소리에는 회장의 위엄보다 한 아버지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르신의 믿음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날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따뜻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햇살은 창가를 비추고 차가 식어가는 동안에도 대화의 온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신 육가족의 식탁과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가족 식탁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도현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고 아들은 편안한 미소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랑 얘기 나누셨죠? 그래. 참 고든 아이더군. 내가 잘 만났어.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요. 식탁 위 반찬은 평범했지만 대화는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 도현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더군. 하지만 진심은 결국 스스로 드러나지. 잠시 후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거창하게 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 앞보다 우리 셋이서 먼저 약속을 지키자꾸나.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날 밤 도현은 서재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아내의 미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아이를 만났소. 우리 아들이 정말 따뜻한 사람을 데려왔소. 신7 결혼식의 햇살. 결혼식 날, 햇살은 유리창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하객들은 화려한 장식보다 사람들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아들은 잔잔한 정장 차림으로 섰습니다. 도현은 맨 앞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주례의 말이 이어졌고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묘하구나. 시험하려다 내가 배우게 될 줄이야. 식이 끝난 후 가족끼리 모여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부족한 며느리지만 잘 배우겠습니다. 도현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충분하다. 진심이란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자네가 보여줬지.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님도 따뜻한 손님으로만 오세요. 그래야지. 다만 다음번엔 통장이 아니라 선물을 들고 가마. 모두가 웃었습니다. 신 8봄날의 은행 창구. 몇 달 후 은행 창구 앞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도현은 이번엔 해진 외투가 아닌 밝은 카디건 차림이었습니다. 지은은 창구 너머에서 미소로 맞았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응, 이번엔 통장이 아니라 감사 인사하러 왔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자네가 건네준 따뜻한 물, 잊을 수가 없네. 이건 그 보답이라네. 상자 안에는 작고 단단한 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사람을 먼저.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배운 걸 잊지 않으려 하네. 사람의 온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자네가 가르쳐줬지. 그날 오후 도현은 천천히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스치고 바람이 그의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배웠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부의 무게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말 따뜻한 손길의 기록. 도현은 노트 한 권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진심은 계산보다 오래 남는다. 그가 펜을 내려놓자 창가로 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지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죠. 사람을 먼저.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